진천에 격리됐던 우한 교민들이 내일 퇴소합니다. 교민들은 내일 오전 임시버스로 권역별 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이동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할 곳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충북에선 동남 4구와 제천, 단양 2곳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LNG 발전소 주민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주민 반발에 설명회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이 마지막 검체 검사에서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173명 모두 내일이면 격리 생활을 마치게 되는데요. 2주 전 강한 우려를 표시했던 주민들도 축하 메시지와 함께 환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붙은 메모지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 검체 검사에서도 교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며 내일 격리 해제됩니다. 교민은 물론 진천에서도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던 진천 주민들은 내심 미안한 마음에 환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 벌려서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러지 못했다는 게 나름대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내일 그래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저분들이 하셨던 부분을 천막 하나 쳐놓고 포스팅 같이 하려고. 격리 기간 동안 누구보다 힘들었을 공무원들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만큼 체력도 바닥이 났지만 남은 하루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시작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나왔고요. 이제 11시 넘어서까지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교민들은 내일 오전 임시버스로 권역별 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이동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퇴소 후에도 일주일가량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하며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진천 군민과 또한 후원의 정성을 아끼시지 않은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탈 없이 흘러간 지난 보름, 철저한 방역과 진천 주민들의 아량은 국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음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사고가 잇따르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전복된 차량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기 위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청주시 중림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5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구조해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09%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새벽에도 청주시 복명동의 한 도로에서 41살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11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건 더 많았습니다. 제2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의심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서 바로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차단식 일제 단속은 지양하고 있지만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할 곳 52개 선거구를 1차로 발표했는데 충북에선 동남 4군과 제천, 단양 2곳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 공천과 관련해 2차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일부 선거구는 추가 공모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가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동남 4군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남 4군이 일찌감치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걸 환영했습니다. 빠른 시기에 선거가 후보 확정이 되어야 상대당 후보랑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성낙현 충북자활센터 협회장은 경선이 이루어진 건 유권자들의 힘 덕분이라며 돌풍을 자신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남 4구는 민의 소리가 잊혀진 지 오래고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 기층 민중들의 소리를 다시 대변하려고 나왔습니다. 제천 단양도 2인 경선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우삼 의원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경선을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극복한 건 본선 경쟁력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가 50%씩 반영되는데 1차 경선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실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 공천과 관련해 2차 발표를 할 예정으로 이때 충북에 관한 부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일부 선거구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해 거물급 신인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음성군의 LNG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이 오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첫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인데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마련한 LNG 발전소 주민설명회 자리.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음성군의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취기 위해서 동서발전하고 짜고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요. 주민 반발의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설명회를 여기에서 원래는 설명회 무산 뒤 주민들은 이렇게 트랙터까지 몰고 와 군청에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음성군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LNG 발전소를 유치했다며 발전소 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 목소리를 군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평곡리, 서길리, 충돌이 소일부 주민을 음성에서 제외시켜달라.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 측은 LNG 발전소에 대한 주민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회 추가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산되더라도 또 해야 되는 그런 강행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나 설명회를 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LNG 발전소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점차 고조되고 있지만 음성군은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승차권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음성 무국터미널의 면허가 결국 오늘 취소됐습니다. 경영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군은 새로운 터미널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이 이용하던 음성 무국터미널의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음성군은 사업자 측이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면허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 측은 지난 2년여 동안 8개 버스 업체에게 승차권 대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4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서 해당 부지와 건물은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음성군은 승차권 대금 지급과 정상화 방안 요구 등 3차례 개선 명령과 영업 정지의 고강도 처분까지 내렸지만
사업자 측은 서면으로만 투자 유치 중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불편한데 그걸 믿고 기다려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저희가 그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 터미널이 정상화되기는 어렵겠다 판단이 돼서 기존 무국터미널의 44개 노선은 군이 마련한 임시정류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음성군은 새로운 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자 공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전 세계에 2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런 독수리가 중증 외상을 입고 구조된 뒤 따뜻한 보살핌 끝에 1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수리에게는 연구를 위한 위치 추적기가 부착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좁은 우리를 나온 독수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하늘로 박차오릅니다. 단숨에 창공을 가르고 올라 커다란 날개로 유유히 선회에 비행합니다. 1년 만에 맛보는 벅찬 비행의 순간입니다.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던 독수리는 지난해 1월 대천에서 부상을 입고 청주 오창에 있는 이곳 충북 야생동물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던 독수리는 극진한 보살핌 속에 차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센터 측은 야생 적응을 위한 재활 훈련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초기 10m도 안 되던 비행 능력을 방사 직전 거의 되찾았습니다. 점점 상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보였고 또 초기에도 문제가 됐었던 약간 발가락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적응을 해서 횃대를 짚는다던가 먹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방사 장소는 야생 독수리가 자주 목격되는 인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모를 조난이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독수리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약 3년 동안 움직임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몽골 쪽으로 어느 시기에 날아가는지를 다른 해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얘가 다시 돌아오는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늦으면 4월 초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 멀리 몽골 초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청에서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는 국내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중앙대, 청주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북도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의 방역물품 구입비 8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576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 수, 방역물품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도청 광장에 1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선 꽃 한 묶음이 3,000원에서 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장터에서 꽃다발 65개를 사 여직원 모임과 청소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내덕 자연시장 상인회는 시장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장 내부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점포별로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상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예방 차원으로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청주시 창원구 공항사거리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